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따뜻한 이불 속에서 깰 때마다 드는 그 절망감, 그 고통을 여러분도 혹시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특히 한국의 겨울은 정말 매섭습니다. 밤 9시, 10시도 되지 않아 따뜻한 방바닥이 금세 식어버립니다. 새벽 2시, 3시 따뜻한 잠자리에서 벗어나 차가운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향하는 그 몇 걸음은 소변을 보고 다시 이불 속으로 돌아와 잠을 청하려 해도 이미 깊은 잠은 달아난 지 오래입니다. 잠을 설치니 여러분의 몸은 아침부터 청은망은 무겁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임상 및 과학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의사로서 뇌, 감정 및 감성 지능, 당뇨병 및 대사질환, 비뇨기과, 그리고 60세 이후의 건강과 장수 분야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뇌, 신체, 호르몬, 대사, 그리고 감정이 어떻게 깊이 연결되어 생각, 결정, 행동, 건강, 그리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의료 현장 경험, 연구, 그리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얻은 교훈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찾아오는 60대, 70대 어르신들 10명 중 7명이 이 겨울철 야간요 때문에 고통을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 나이가 드니까 당연한 거지. 소변이 자주 마려운 건 그냥 노화 현상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의 신장, 즉 콩팥이 지금 살려달라고 보내는 간절한 SOS 신호입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여러분의 수명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한 번 깰 때마다 심장이 깜짝 놀라 스트레스를 받고 혈압이 급상승하며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의 위험이 무려 5배까지 증가합니다. 특히 겨울철 화장실에서 쓰러지는 사고는 사망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심각한 경고를 병원에서는 왜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을까요? 병원은 여러분이 아프지 않게 예방하는 방법보다는 이미 병에 걸린 후에 치료하는 데 집중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은 수익을 쫓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35년간 자연 치유를 연구해온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로서 병원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진실, 즉 누구나 단돈 몇천 원으로 구할 수 있는 겨울철 천연 보일러의 비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공개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싼 약도 어려운 운동도 아닙니다. 우리 식탁에 흔히 올라오는 평범한 채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신장의 겨울 이불이라고 부릅니다. 이 채소를 먹은 다음 날 아침 80대 어르신도 소변 때문에 한 번도 깨지 않고 꿀잠을 잤다고 저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병원이 숨긴 겨울철 신장 관리의 진짜 비밀을 알아내서 여러분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의 행복까지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겨울밤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평생의 비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봅시다. 신장의 겨울철 비명소리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것은 노화 현상이 아니라 신장의 비명소리라고요. 특히 겨울철에 증상이 심해지는 데는 아주 과학적이고 단순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여러분은 신장을 지키는 첫 번째 열쇠를 얻게 됩니다. 우리 몸은 아주 정직합니다. 천을 약 36.5도로 유지하는 것을 생명 유지의 최우선 과제로 삼습니다. 그런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밤이 되면 몸은 외부의 차가운 기운으로부터 심장과 뇌 같은 핵심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비상체제에 돌입합니다. 이때 우리 몸이 가장 먼저 취하는 방어 전략이 무엇일까요? 바로 몸 표면의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는 것입니다. 손과 발끝,
피부 근처의 작은 모세혈관들이 꽉 조여집니다. 이로 인해 심장과 내장 기관 쪽으로 따뜻한 피를 집중시키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이 밤에 차가워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평소 같으면 몸 전체의 혈관에 나누어져 흐르던 피가 심장과 주요 장기 쪽으로 몰리게 되면서 혈액의 양, 즉 혈류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신장이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이자 혈액량을 조절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신장은 혈류량이 많아지자 몸이 너무 많은 수분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신장은 재빨리 이 과도한 수분을 밖으로 배출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몸에 물이 너무 많다. 어서 내보내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겨울밤에 유난히 자주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깨는 진짜 이유입니다. 소변량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신장이 외부 온도 변화 때문에 오작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밤중에 차가운 공기를 뚫고 화장실에 가야 하는 고통을 겪는 동시에 신장은 밤새도록 과부에 걸려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밤에는 우리가 잠을 자며 신장도 쉬어야 할 시간인데 말이죠. 이렇게 장기간 신장이 혹사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장의 필터, 즉 사구체가 피폐해지고 염증 반응이 만성화됩니다. 마치 오래된 커피 필터처럼 제 기능을 못하고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신장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어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위험이 5배, 6배까지 높아집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히 이뇨제를 드세요 라고만 말하지만 이뇨제는 신장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뿐 근본적인 신장의 추이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장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신장을 따뜻하게 만들어 몸의 비상 방어 체제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신장이 밤에도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오늘 제가 알려드릴 천연 보일러 채소를 통해 내부 온도를 높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의 SOS 신호를 멈추고 꿀잠을 되찾는 근본적인 비법입니다. 한 환자의 비극적인 이야기, 여러분, 신장이 추위 때문에 오작동을 일으키는 원리를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 지식은 머리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가 30년 넘게 본 아주 흔하지만 비극적인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전라남도 해남의 작은 마을에 사는 70대 박씨 할아버지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일을 하시며 건강 하나는 자신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겨울만 되면 밤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벽에 한 번 깨는 정도였는데 재작년 겨울부터는 3번, 4번까지 화장실에 가게 되셨습니다. 화장실이 집 밖에 있는 재래식이라 한겨울 영하 10도가 넘는 날씨에 따뜻한 이불을 박차고 나가는 것이 그야말로 고역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결국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방에 요강을 두기 시작하셨습니다. 에이,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뭘 창피하게 생각해. 그냥 방에서 해결하면 되지.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강을 사용한 후부터 심해졌습니다. 요강을 방에 두자 화장실에 가는 수고는 줄었지만 할아버지는 수면에 들기 전에 이번엔 요강이 찰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셨습니다. 잠의 질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밤새 소변을 보느라 깊은 잠을 자지 못하니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팠습니다. 농사일은 커녕 밭에 나갈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노인으로서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에 심각한 우울증까지 겪으셨습니다. 아들, 딸들에게 짐이 될까봐 연락도 피하셨습니다. 내가 이대로 요양원에 가는 건가? 라는 절망감에 휩싸이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박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소변에서 거품이 많이 나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신장 기능 저하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에게 그 어떤 비싼 약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것은 노화가 아니라 신장이 차가워져서 생기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신장에 따뜻한 이불을 덮어드릴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딱 3번만 해보십시오. 박 할아버지를 살린 것은 결국 돈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신장 보온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박 할아버지와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병원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겨울철 신장 보호의 3가지 금기사항과 기적의 채소를 공개하겠습니다. 신장을 차갑게 만드는 3가지 금기. 여러분, 전라남도 해남의 박 할아버지 이야기는 단순한 한 분의 고통이 아닙니다. 이 땅의 수많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겨울밤의 비극입니다. 하지만 이 비극을 단숨에 끝낼 수 있습니다. 신장을 따뜻하게 하는 비법을 실행하기 전에 여러분이 매일 밤 무의식적으로 행하고 있는 신장을 차갑게 만드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부터 멈춰야 합니다. 제가 35년간 자연 치유를 연구하며 깨달은 사실은 병을 고치는 것보다 병을 유발하는 습관을 멈추는 것이 훨씬 쉽고 빠르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를 오늘 밤부터 당장 피하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야간료는 절반 이상 줄어들 것입니다. 첫 번째 금기사항. 잠들기 직전에 뜨거운 목욕 겨울밤 몸을 녹이려고 뜨끈한 물에 오래 몸을 담그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욕할 때는 온몸의 혈관이 확장되어 편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목욕 후 곧바로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거나 이불 속에서 천이 급격히 떨어지면 우리 몸은 다시 비상체제에 돌입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장으로 혈액을 집중시키며 소변을 만들어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목욕이 끝난 후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실내에서 천을 유지하며 몸이 안정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 금기사항. 뜨겁고 짠 국물 음식. 한국 사람들은 저녁 식사 때 따뜻한 국이나 찌개를 먹는 것을 즐깁니다. 특히 겨울에는 뜨끈한 곰탕이나 된장찌개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나트륨 배출 능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저녁에 짠 국물 음식을 먹으면 과도한 나트륨을 희석시키기 위해 밤새도록 신장은 물을 끌어당겨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물을 적게 마셔도 소변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나트륨 과부하입니다. 저녁에는 국물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드십시오. 3번째 금기사항. 잠자리에서의 얇은 양말, 따뜻한 방에서 얇은 면 양말만 신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몸의 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추위에 가장 취약한 부위입니다. 발이 차가워지면 몸은 즉시 혈관을 수축시켜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반드시 발목을 덮는 두꺼운 수면 양말이나 발토시를 착용하여 발과 발목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신장의 SOS는 발의 냉기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3가지만 오늘 밤부터 습관처럼 지키십시오. 이것이 병원도 알려주지 않는 신장의 겨울철 방어 대책입니다. 이제 이 3가지 금기사항을 피하셨다면 신장을 따뜻하게 녹여줄 천연 보일러를 투입할 차례입니다. 신장의 천연 보일러. 여러분, 이제 겨울밤 신장을 차갑게 만드는 3가지 적을 피하는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장은 이미 추위에 지쳐 있습니다. 우리는 신장에 직접적으로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천연 보일러 채소 1가지는 여러분의 약국이나 병원 진료비보다 훨씬 값싸고 안전하며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저는 해남의 박 할아버지께도 이 채소를 드시라고 권유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이런 흔한 채소로 그 지긋지긋한 야간료가 낫겠어? 라며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당연합니다.
병원에서는 수십만 원짜리 검사와 약물을 처방하는데 시장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채소에 무슨 기적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적은 약이 아니라 자연 치유력에서 나옵니다. 병원이 여러분에게 팔 수 없기 때문에 절대 말해주지 않는 이 천연 보일러 채소의 정체는 바로 무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김치와 국에 흔히 들어가는 하얀 무입니다. 무를 신장의 겨울 이불이라고 부르는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를 그저 시원한 국물 맛을 내는 채소라고만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무는 동의보감에서도 그 약효를 인정했던 천연 이뇨제이자 소화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천연 보온제입니다. 겨울철 무는 땅속의 모든 전기와 찬 기운을 견디는 강한 생명력을 응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위를 이겨낸 겨울무는 아밀라아제, 즉 디아스타제 같은 소화 효소가 풍부합니다. 이 효소들은 소화 기능을 활발하게 하여 여러분의 장을 깨끗하게 비워줍니다. 그런데 소화가 잘 되는 것과 야간뇨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신장과 장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에 노폐물이 쌓여 독소가 많아지면 신장도 그 독소를 해독하기 위해 밤새도록 일을 해야 합니다. 특히 숙변이 쌓이면 장의 압력이 올라가 신장과 방광을 누르게 됩니다. 무는 장을 깨끗하게 비워주어 신장의 야간 업무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게다가 무에는 칼륨과 비타민 C가 풍부하여 이뇨 작용을 돕지만 다른 과일처럼 당분이 높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고구마나 감자처럼 당분이 높은 채소는 오히려 혈당을 올려 신장에 부담을 주지만 무는 당분 걱정 없이 신장을 보호합니다. 무의 진짜 비밀은 따뜻한 성질에 있습니다. 무는 차가운 성질의 채소인 오이나 수박과 달리 몸을 은은하게 따뜻하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에 뜨거운 무국을 먹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의 내부 심부 온도가 올라가고 앞서 설명드렸던 신장의 추위로 인한 오작동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흔한 무 하나가 여러분의 수면의 질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박 할아버지도 단 3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물을 가장 효과적으로 신장에 전달하는 황금 레시피와 복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 돈을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무의 황금 레시피 여러분, 무의 정체가 공개되자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고작 흔한 무 하나로 신장이 건강해진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신장은 비싼 약보다 자연의 지혜를 더 원합니다. 지금부터 무가 어떻게 겨울철 신장의 SOS 신호를 멈추고 여러분에게 꿀잠을 선물하는지 그 과학적인 비밀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35년간 무와 신장의 관계를 연구하며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무의 효능은 단순히 소화를 돕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무는 신장의 치명적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천연 솔루션입니다. 첫 번째 비밀, 신장의 냉기를 몰아내는 천연 발열제에 앞서 우리는 겨울밤에 몸이 차가워지면 신장이 오작동하여 소변을 과도하게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신장이 따뜻해야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무는 성질 자체가 차갑지 않고 따뜻한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물을 익히거나 국물로 끓여 먹을 때 이 따뜻한 기운이 신장 부위로 직접 전달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무가 하초, 즉 아랫배와 신장 부위의 냉기를 몰아내고 기혈 순환을 돕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말하면 물을 섭취함으로써 몸의 내부 심부천이 미세하게 상승하고 신장 주변의 혈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마치 낡은 보일러 파이프에 뜨거운 물이 다시 순환되듯이 신장 조직에 따뜻하고 신선한 피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 따뜻함 덕분에 신장은 이제 추위 비상 상황이 해제되었구나 라고 인식하고 밤에 과도하게 소변을 만들려는 명령을 멈추게 됩니다. 이 단순한 보온 효과 하나만으로 야간요 증상은 크게 개선됩니다. 두 번째 비밀,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씻어내는
청소부. 여러분,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만성염증과 활성산소입니다. 마치 녹이 슬고 찌꺼기가 낀 필터처럼 신장의 사구체는 시간이 갈수록 망가집니다. 무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무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데 신체 내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중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신장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만성적인 염증 수치를 낮춥니다. 특히 무는 몸속의 독소 배출을 돕는 기능이 탁월합니다. 무의 디아스타제 같은 효소는 소화를 촉진하여 장내 독소가 혈액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습니다. 신장은 피를 정화하는 기관인데 장에서 깨끗한 피가 올라와야 신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물을 꾸준히 먹는 것은 신장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동시에 신장 필터에 낀 찌꺼기를 닦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병원에서는 수액주사나 복잡한 투석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무가 식탁 위에서 해결해주는 방식입니다. 무는 신장의 추위를 녹이고 염증을 청소하며 신장의 휴식 시간을 늘려줍니다. 해남의 박 할아버지도 무를 드신 지 3주 만에 밤에 딱 한 번 깼다며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무의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방으로 가셔서 물을 찾으십시오. 물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 여러분, 무가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신장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천연 보일러라는 사실을 확인하셨습니다. 하지만 물을 잘못 드시면 그 놀라운 약효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해남의 박 할아버지께 전수해드린 밤에 소변 때문에 깨지 않고 꿀잠을 자게 해준 무황금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비법은 요리 초보자도 3분 만에 완성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합니다. 첫 번째 비법, 무국은 저녁 식탁의 수호신. 가장 쉽고 빠르게 무의 따뜻한 기운을 신장에 전달하는 방법은 무 맑은 국을 드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저녁에 짠 국물은 피하라고 경고했었죠. 그래서 이 무국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끓여야 합니다. 재료, 무 200콩, 종이컵 2컵 분량, 멸치 마른 육수 500ml, 종이컵 약 2컵, 다진 마늘 약간 소금 대신 새우젓, 아주 소량 황금 레시피. 1단계, 육수 내기.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진하게 냅니다. 멸치는 신장의 기능을 돕는 칼슘이 풍부하기 때문에 일석이조입니다. 2단계, 무 썰기. 무를 나박나박 얇게 썰어 준비합니다. 너무 두껍게 썰면 소화에 부담되고 너무 오래 끓여 효소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3단계, 약하게 끓여서 새우젓으로 간하기. 육수가 끓으면 물을 넣고 5분에서 7분 정도만 살짝 익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간입니다. 소금은 절대 쓰지 마십시오. 새우젓을 티스푼 1, 2 정도만 아주 약하게 넣어서 짠맛이 아니라 감칠맛만 내도록 합니다. 새우젓은 소금보다 나트륨 함량이 낮으면서도 소화를 돕는 효소가 풍부해 신장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이 무 맑은 국을 저녁 식사 때 드십시오. 무의 따뜻한 기운과 소화 효소가 밤새 여러분의 신장을 편안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두 번째 비법. 무나물은 최고의 신장 보조제. 만약 국물이 싫으시다면 무나물을 드십시오. 물을 채 썰어 들기름 약간과 다진 마늘로만 볶아내면 됩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은 신장의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무나물을 매일 한 접시씩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신장 건강을 위한 가장 강력한 습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의 약효는 꾸준함에 있습니다. 단 한 번 드시고 효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일주일은 드셔야 합니다. 해남의 박 할아버지도
이 무국을 저녁마다 드신 지 3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십시오. 마무리. 신장 지키기 3계명. 여러분, 무가 신장의 겨울 이불이라는 사실을 아셨고 이제 그 황금 레시피까지 손에 넣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변화의 증거를 보셔야만 여러분도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전라남도 해남의 박 할아버지의 30일간의 기적을 지금부터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제가 알려드린 무맑은 국 레시피를 믿음 반 의심 반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첫째 날 밤, 할아버지는 여전히 새벽 3시에 눈을 뜨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실망하셨습니다. 에이, 역시 이 흔한 무로는 안 되는 건가? 라고 저에게 전화로 푸념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신장이 수십 년간 얼어붙어 있었는데 단 하루 만에 녹을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3일만 꾸준히 드셔보십시오. 라고 용기를 북돋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드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상해요. 아버지께서 어젯밤에 딱 한 번 깨셨대요. 소변량도 전보다 훨씬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소변 횟수를 2번으로 줄였다는 것은 밤에 잠을 2시간 이상 더 깊이 주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의 질이 달라지자 할아버지의 안색이 확연히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 할아버지는 새벽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 7시까지 통잠을 주무셨습니다. 요강은 이제 장롱으로 치워졌습니다. 할아버지의 가장 큰 변화는 단순히 소변 횟수가 줄어든 것을 넘어섰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드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몇 년 만에 이불 속에서 편안함을 느꼈는지 모르겠다. 예전에는 밤에 깰까봐 늘 긴장하고 불안했는데 이제는 그냥 따뜻해. 신장이 안심하는 것 같아. 이것이 바로 무가 신장의 냉기를 몰아내고 신장의 긴장 상태를 해제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30일 후 저는 해남에 다시 찾아가 박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분이 되어 계셨습니다. 우울했던 얼굴에 화색이 돌고 목소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감격의 눈물을 보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새 동네 노인정에서 자랑을 합니다. 다른 노인들은 아직도 밤마다 화장실 들락거리는데 저는 이제 아침까지 꿀잠입니다. 이 무국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번 겨울은 정말 따뜻하게 잤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께서 다시 농사일의 활력을 되찾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깊은 잠은 신장을 회복시켰고 신장이 회복되자 몸 전체의 에너지 레벨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기적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입니다. 신장이 원하는 것을 주었을 때 신장은 여러분의 생명력을 몇 배로 돌려줍니다. 값비싼 영양제나 약이 아닌 할아버지의 고통을 덜어준 것은 여러분의 식탁에 있는 흔한 무 한 조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박 할아버지처럼 이번 겨울밤 인생 최고의 꿀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장 지키기 3계명. 여러분, 해남 할아버지의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건강을 되찾는 기적은 우리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신장의 SOS 신호였던 야간뇨는 비싼 약이 아니라 단돈 몇천 원짜리 무 하나로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